뉴욕주가 5월 15일부터 건설업, 제조업 부문 등에서 일부 경제 활동에 대한 재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후 항체가 생겨도 재감염이 안 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렌트비 인상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에서 실시된 코로나 무료 테스트가 성공리에 진행됐습니다. 현재 공립학교 휴교령으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보충 수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가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을 통해 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여의사가 이웃 주민들의 축복 속에 아파트 비상 계단 위에서 청혼 프로포즈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5월 15일부터 건설업, 제조 부문 등에서 일부 경제 활동에 대한 재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5월 15일부터 일부 건설 사업 현장과 제조업장에서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지역별 데이터에 기반해 경제 재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단계로 제조업, 건설업 활동 중 저위험 사업을 허용하고 이후 14일간 지표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2단계에서 그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분석해 더 많은 사업이 문을 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2단계 재가동 조치를 최대로 확대하려면 학교도 개학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federal guidance from the CDC is that before you start reopening, the state and the regional hospitalization rate must be in decline for 14 days. Phase 1 of reopening will involve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activities. And within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those businesses that have a low risk, right? There is a range of construction activities, there's a range of manufacturing activities. Phase 2 would then be more a business by business analysis using the matrix that we've discussed. How essential a service does that business provide? And how risky is that business? In phase 2, when we get there, we need businesses to do that analysis. They have to think about how they're going to reopen with this quote-unquote new normal. Then we're going to leave 2 weeks between phases so we can monitor the effect of what we just did.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해 하루 4만 명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어 쿠오모 주지사는 의료 종사자를 포함한 필수 업종 근무자에 대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어도 진단검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필머피 주지사도 어제 브리핑에서 경제 재개까지 여러 주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단계적인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주 정부들이 경제 재개에 나선 가운데 구체적인 재개 날짜를 확정하는 것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플로리다주는 날짜보다 재가동을 올바르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연방재무부는 3,2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PPP에 편성됐고 연방중소기업청 SBA가 오늘부터 2차분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PPP는 직원 50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 2년간 최대 $1,000만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대출금의 75%를 직원 급여에 사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이번에 확정한 예산은 총 $4,840억 달러로 이 중 가장 많은 $3,200억 달러가 PPP에 배정됐으며 중소기업들이 최고 $10,000까지 받을 수 있는 긴급 재난 구제 선행 지원금에도 $600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하면서 이에 대한 신청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PPP 프로그램은 처음 시행 후 불과 13일 만에 배정된 1차분 예산 $3,490억 달러가 모두 소진돼 영세 기업들은 추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이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이번 추가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US뱅크 등 PPP 대출 업무를 집행한 시중은행들이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챙길 목적으로 대출 금액이 큰 신청건을 우선 처리하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일부 자영업자와 SBA에 의해 피소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후 항체가 생겨도 재감염이 안 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뉴욕주 등이 대대적인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항체 검출이 면역이 생겼음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며 회복이 되더라도 재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Right now, we have no evidence that the use of a serologic test can show that an individual is immune or is protected from reinfection. What the use of these tests will do will measure the level of antibodies, and it's a response that the body has a week or two later after they've been infected with this virus. But that does not mean that somebody with antibodies means that they're immune. 뉴욕주는 지난주 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항체 검사를 한 결과 13.9%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제 확진자의 10배에 달한 규모입니다. 뉴욕시의 경우 양성 반응을 비율은 22%로 더 높았습니다. 항체 검사는 혈액 샘플을 분석해 특정 하원에 대한 항체가 생겼는지 확인함으로써 코로나19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때문에 일부 국가는 항체가 생긴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허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같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항체 검사의 정확도가 낮은 데다 검사 결과가 정확해도 재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Nobody is sure whether someone with antibodies is fully protected against having the disease or being exposed again. Plus, some of the tests have issues of sensitivity. They may give a false negative result. 세계보건기구는 실제로 한국, 중국 등에서 회복한 환자가 재감염된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 증명서 발급은 바이러스 감염을 폭발적으로 확산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렌트비 동결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렌트비 인상을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실업난이 심화되면서 세입자들이 월 페이먼트 납부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어 아파트 렌트비 인상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 RGB는 최근 렌트비 인상률을 1년 계약의 경우 2.5에서 3.5%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또 2년 연장 계약 시에는 3.3에서 6.7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RGB는 뉴욕시 5개 보로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 말 최종 표결을 통해 인상폭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렌트비 인상안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 사이 96만 6천 가구에 달하는 렌트 안정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장을 잃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임대료 인상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세입자의 보증금을 렌트 납부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한 사람에게 연체된 렌트비를 12개월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측은 렌트비 동결 문제는 뉴욕시 RGB가 결정할 문제라며 발뺌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시카고 등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세입자들이 거리에 나와 월 페이먼트 납부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실시된 코로나 무료 테스트가 성공리에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주 한인의사협의회와 한인봉사단체 KCS가 지난 토요일 뉴저지에서 실시한 1차 코로나19 테스트가 성공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날 코로나19 테스트에서는 자원봉사자와 의료진, 그리고 긴급 환자를 포함해 150여 명이 드라이브-스루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검사하는 프로시저는요, 그 당뇨 검사하듯이 피를 조금 뽑아서 키트에서 넣어서 솔루션과 함께 그러면은 10분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했을 때 거의 5%가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IgM으로 나오신 분들은 14일 동안 좀 더 자가 격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나오신 분들, IgM, IgG, 그분들도 앨리스트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계속 조심하셔야 되고요. IgG만 나오신 분들은 약간의 그 이뮤니티, 면역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또 100%는 아니니까 계속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테스트는 접수가 종료됐지만 오늘 2시 기준 총 550여 명의 한인들이 추가 접수 문의를 해오며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예약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동포 2차 코로나19 테스트는 오는 5월 2일 토요일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예약된 신청자에 한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코로나 무료 테스트는 식품업체인 H마트, 뉴욕일보와 미주 한인의사협의회, KDA covid19.org를 통해 몇십 불 또는 몇백 불씩 소중한 한인 동포들의 한마음으로 후원금을 모아 이루어졌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주 한인의사협회 웹페이지 또는 H마트 카톡 채널을 통해 기부가 가능합니다. H마트는 기부 금액만큼 같은 금액을 기부하는 나눔 2배, 사랑 2배 더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후원금이 모아지면 3차, 4차의 추가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현재 일반 약국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현재 공립학교 휴교령으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보충 수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된 교육 풍토에 관해 이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학교들의 휴교령이 내려진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교육계는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로 한동안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제작과 야외 활동 프로그램 진행 등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원격 화상 수업의 보안 문제로 웹회의 소프트웨어인 줌 사용을 금지하고 기업과 중소사업체 컨퍼런스용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팀스를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공립학교에서 부족한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 및 학원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특별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민 아시아 여성들의 종합 서비스 제공 및 복지 상담 사회 프로그램에 앞장서고 있는 AWCA에서 지난달부터 프레스티지 학원의 후원으로 뉴욕과 뉴저지, SAT와 ACT 특별 과외 온라인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프레스티지 SAT and ACT를 검색하시면 매주 월수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수학, 과학, 사회 등 10과목을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습 온라인 컨텐츠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영리 단체나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 운영 프로그램에 차질을 빚었지만 현재 온라인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커뮤니티 인클루전 앤 디벨롭먼트 얼라이언스에서는 유튜브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매주 화요일 학부모 라이브 교육 모임, 온라인 장애아동 프로그램 추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가 제작 운영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나 기타 이외의 많은 그 학군들이 학군 내의 자체 지침으로 해서 지금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특수교육을 받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가능한 수단으로 텔레헬스 화상 이 교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있기 때문에 그 학교마다의 시행하는 방법이나 질에 굉장히 많은 지금 차이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975년 제정된 장애인 교육법에 의해 공교육으로 배제됐던 수많은 장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고 차별 없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긴급 사태로 3월 21일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추가 교육 지침을 50개 주에 전달하면서 모든 공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법률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가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을 통해 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는 오늘 ESPN의 소식통을 인용해 ESPN의 KBO 리그 중계권 계약이 거의 성사 직전이며 일주일에 5경기 안팎으로 중계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KBO 리그는 5월 5일 어린이날 개막을 준비 중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개막을 앞두고 있으며 먼저 시작된 대만보다 한 등급 위의 리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메이저리그가 언제 재개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미국에서 한국 야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ESPN은 KBO 리그의 국외 판권을 따낸 A클라에 가장 먼저 중계권 협상을 요청한 곳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 유료 신청자 수만 1억 명에 달하는 ESPN이 KBO 리그 경기 영상을 무료로 요구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KBO는 미국에서 KBO 리그가 중계되는 건 긍정적인 일이지만 판권을 가진 업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협상하는 걸 원치 않는다며 한국 야구를 무료 콘텐츠로 인식하면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SPN의 무료 중계권 요구는 미국 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KBO 리그의 미국 중계가 성사된다면 2018년 대만의 중계권을 판 이후 두 번째 해외 판매 사례가 됩니다. 코로나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여의사가 이후 주민들의 축복 속에 아파트의 비상 계단 위에서 청혼 프로포즈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맨하탄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탈리아 스타크입니다. 스타크는 지난 주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해 남자친구 아론 레이스가 기다리는 비상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론은 비상 계단 주변을 꽃으로 장식하고 샴페인까지 준비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창가에서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아론은 여자친구가 나타나자 무릎을 꿇고 사랑한다, 결혼해달라고 말하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주며 그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He just said, I love you so much and you're an incredible person and will you spend the rest of your life with me? And I obviously said yes. 맨하탄 지역 주민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매일 오후 7시 아파트 창문을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치료 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과 소방대원 등 영웅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She starts walking up in her sweatpants and a t-shirt and I'm like, and I literally just threw a dress at her because I'm like, you don't want to go outside like that. 이후 주민들은 이날도 창가, 발코니 등에 나와 이들 커플의 깜짝 이벤트를 보며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포스트부터 보겠습니다. The Foist Lady. Blasio names wife to lead coronavirus task force. First라는 단어를 foist라고 사용했네요. foist라는 단어는 불필요한 또는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필요한 것처럼 보이게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밑에 자막 보시면 Gosh, City First Lady Chirlane McCray has apparently done such a bang-up job heading her $1 billion boondoggle, Thrive NYC, that her hubby yesterday gave her a new gig as chief of the task force on racial inclusion and equity in the war against COVID-19. 데 블라시오 시장은 그의 아내 셜레인 맥크레이를 어제 뉴욕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동안 셜레인 맥크레이는 $10억 Thrive NYC 이니셔티브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그녀가 임명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Doc goes the extra 3,000 miles for New York. Travels from San Francisco to help. Hero of the day. 그 밑에는 To the rescue, Dr. Michael Peters, an upstate native who works in San Francisco, has been toiling on the front line in New York City since April 11. 의사 마이클 피터스는 뉴욕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돕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3,000마일을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Cuomo sees an opening on May 15. 오늘 저의 뉴스에도 다른 소식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인데요.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의 경제 개방을 5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Be smart. Governor Cuomo on Sunday details how New York State could begin to reopen for business. As long as coronavirus-related deaths and hospitalizations continue to decline, and New Yorkers continue to practice health, safety, and social distancing, it depends on what people do, how smart, how disciplined they are through this whole process.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망과 입원이 계속 감소하고 뉴욕 주민들이 건강 안전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 재개방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뉴욕타임스를 보겠습니다. 먼저 앞면에 Gasping for breaths the size of a tablespoon. Healthy hiker's grave illness highlights virus's agonizing mysteries. Jim Bellows' chest x-rays from his stay at Mass General, where he was on a ventilator for 32 days. In his first, top white space indicates areas of his lungs that were filled with fluid and inflamed cells. At middle, a total whiteout. Above, the lungs start to clear again. 위의 그림은 병원에 입원한 짐 벨로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림을 보면 흰색 부분에 폐가 액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폐 하얀 부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그가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림은 폐가 깨끗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짐 벨로는 30일 동안 인공호흡기를 사용했지만 상태가 나빠졌는데 갑자기 좋아졌다고 합니다. 여기 위에는 그 존 벨로스의 가족이 나옵니다. 여기 밑에는 She was in there for 3 hours by bedside. It was at its darkest at that point in time. You can't understand how much of a difference something like that makes. 의사들은 자신이 어떻게 나아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냈으며 이는 아마도 아내와 가족의 사랑에 큰 힘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Large companies take bailout aid in dubious gains. Loans aimed at others. Millions go to applicants facing financial and legal problems. 연방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과 기업에게 지원금을 풀고 있는데요. 대기업은 모호한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수백만 달러는 재정적, 법적 문제가 있는 지원자에게 제공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A company in Georgia paid $6.5 million to resolve a Justice Department investigation, and 2 weeks later received a $10 million federally backed loan to help it survive the coronavirus crisis. 조지아에 있는 한 회사는 사법부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650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2주 후에 연방 지원금 1,0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Another company, AutoWeb, disclosed last week that it had paid its chief executive $1.7 million. A week later, it received $1.4 million from the same loan program. AutoWeb이라는 회사도 지난주 최고 경영자에게 170만 달러를 지불했는데 일주일 후 같은 대출 프로그램에서 140만 달러를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And Intellinetics, a software company in Ohio, got $838,700 from the federal program, and then agreed the following week to spend at least $300,000 to purchase a rival firm. 그리고 오하이오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Intellinetics는 정부 프로그램에서 83만 8,700달러를 받은 후 다음 주에 라이벌 회사를 구매하기 위해 최소 30만 달러를 소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법으로 살균제 인체 주입을 언급한 직후 뉴욕시 독극물 사고 신고 접수가 평소보다 늘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정신건강위생부는 독극물 통제센터에 지난 주말 3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표백제나 살균제를 복용하거나 흡입할 경우 신체에 매우 유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에 노출된 사례가 증가한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기존에 알려졌던 고열과 기침, 호흡 곤란 등 외에 오한과 떨림, 근육통, 두통, 인후염, 맛이나 냄새에 대한 감각 상실 등 6가지를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새로운 증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호흡 곤란도 숨이 가쁘거나 호흡이 곤란함으로 좀 더 확대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재산세 납부일을 1개월 연장하고 추가로 열흘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일 열리는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승인될 경우 6월 10일까지 2020년 2분기 재산세를 납부하면 어떠한 연체료나 이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레오니아에서는 재산세 납부가 연체될 경우 부과되는 이자를 면제하는 조치를 지난주 타운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020년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는 우선 수속 일자가 수개월 만에 없어지고 문호가 오픈됐습니다. 4월 문호에서 1순위 영주권 승인 판정일이 2019년 6월 1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1년 진전된 셈입니다. 이에 반해 취업이민 3순위는 영주권 승인 판정일이 전달과 동일한 2017년 1월 1일로 공지돼 2달 연속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어느새 4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싶은데요. 희망적인 5월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